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불과 6개월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말 모든 금리 자체를 아사리판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전 세계 모든 금리 시장을 완전히 폭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0년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 건 그만큼 금리 위기라는 것이 개인의 목을 겨누고 있는 칼처럼 벼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국의 기준금리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빠르게 그 칼끝의 위협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게 사라졌다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 해서 근육통이 여전히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뭐 다 나은 게 아니죠. 뭔가 근육 내부의 손상이 햄스트링을 다친 것처럼 사람을 통증으로 되게 불편해하게 하지. 눈에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란 얘기죠. 바로 금리 문제가 그렇습니다. 올 초 1월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8%에 육박하는 상단점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게 엊그제일 같은데 이제 완전히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공포가 다시 반격을 가해올 조짐이 서서히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시중은행의 금리가 이렇게 상단의 치명적인 금리 상승폭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8% 금리 버튼을 누리려고 했던 때 바로 역으로 저금리 정책에 기반한 대출 상품을 쏟아내고 동시에 시중은행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거의 임계점까지 다다랐던 8% 금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렸었죠. 근데 지금 되게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까지 내려왔다는 소리가 들린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하단 금리가 3%를 찍고 있는 시중은행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소리 소문 없이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뱅크, 파격적인 금리 인하로 수요에 불을 붙였던 곳들 역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수준이 카카오뱅크 하단이 4% 선을 넘어선 지 오래가 됐고요. K뱅크 역시 4.2%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단선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오히려 인터넷 뱅킹이 시중은행 상단보다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6% 후반대를 찍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하나은행이 변동금리 주담대가 상단 거의 6.9%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아찔하게도 1월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거의 비슷한 금리 수준이라는 얘기죠. 이거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줘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낮은 금리로 은행 실적이 최대가 됐다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소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쪼르륵 흐를 정도죠. 일단 문제는 이렇게 야금야금 오르는 금리 발밑에는 어마무시한 부채 규모가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결제은행 비스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105% 정도로 스위스, 호주의 뒤를 이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위에서 거의 10계단 이상 뛰어오른 수치라 볼 수 있죠. 단기간 안에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겁니다. 올해 6월 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액은 108조 규모입니다. 최근 신용대출 금리가 7%대였다가 4%대로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고요. 당연히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서로를 위로 밀어올리는 상승 효과에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심지어 구축 매수에 대한 부분도 실제 하한선에서 회복 추세를 보이는 궤도를 완전히 반등의 궤도로 보기 시작하면서 더욱 주택 구매력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512조 원 규모로 커져버렸습니다. 불과 한 달 새 6천억 정도가 증가한 추세죠.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1조 2천억까지 치솟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된 건 역시 은행권의 실적도 한몫을 한 거라 이자 수익에 대한 역대급 문호가 대폭 열리게 된 거.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서 자연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차에 금리 올리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에 착한 금리 3% 들고 나와서 무한정 대출 수요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니 이것도 수익률 증가에 한몫을 단단히 하게 된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은행은 양쪽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완화라는 물이 들어오면서 신나게 노를 젓게 된 거죠. 이후 원금 회수에 대한 부담이 물릴 수도 있는 은행권은 이제 그렇게 착한 금리로만은 대출 수요를 땡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수에 방점을 찍고
그렇게 풀었던 돈을 빠른 속도로 걷어들여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러니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유동성이 완화가 된 시점은 이제 접어버리고 다시 그렇게 풀었던 돈을 안전하게 회수해야 이게 돈 놓고 돈 먹는 메커니즘이 확실할 수 있으니 그동안 조달했던 현금에 대한 비용, 코픽스, 금리가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픽스는 변동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는 추세라 다시 내려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추가로 2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 주담대 금리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상단이 8% 가까이 다다를 정도로 치솟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거죠. 물론 금융당국이 컨트롤에 들어갈 것은 분명하나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 격차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더 이상 동결이라는 스탠스를 취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지표상 금리가 완화될 요소가 하반기에는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되니 지금 서울 수도권 분양시장이 거의 과열 양상을 치달으면서 동시에 분양가라는 기름을 건설사들이 들이붓고 있죠. 그러니 가격이 치명적으로 올라도 대출 하나 믿고 이참에 집을 사지 못하면 더 오른다는 불안감이 청약 경쟁률을 수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칫 중도금 대출 전액 이자 후불제라는 말 4%로 받았던 금리 수준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2배 수준으로 8%까지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축 시장도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800건 이상으로 늘면서 구축은 주로 주담대보다는 신용대출을 끌어쓰기 때문에 직전 신용대출 금리 7, 8% 선까지는 그냥 직진할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신용대출 금리 부담이 적어서 이런 구매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잘못하면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구축을 매입하려는 분들은 신용대출 부분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부분도 중도금 대출이 고금리로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지금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최소한의 대출 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니면 본인 자금이 대출 부분도 커버가 가능하다면 던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금리는 하반기 확실히 다른 탄력성으로 튀어오른다는 사실 꼭꼭꼭 3세번 꼭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럼 빠르면 올해 연말에 주담대 금리가 8% 선까지 갈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월에 금리 공포로 몸소리를 쳤던 금리의 대반격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본인의 셀프 자금 체크 철저히 하셔야 피박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조심 접근하시면서 돌다리도 잘 두드리면서 건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